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지 38일 만에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학과 출결 확인, 수업까지 원격으로 진행됐는데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대신 자신의 방 책상 앞에서 개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치릅니다. 노트북 카메라로 처음 만난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원격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출석을 체크해 볼게요. 여기 벌써 33명의 학생이 들어왔네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교과서와 학습 자료를 보며 선생님 지시대로 수업을 받고 수업 중 선생님의 질문에는 실시간 채팅방에 답변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 첫날 선생님과의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막 채팅을 한 번에 여러 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쌤이 놓치는 문장들도 있으니까 약간 소통하기는 전보다는 어려운데 중학교 3학년 학생도 마찬가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몰려 EBS 온라인 클래스가 한때 접속이 지연되고 동영상이 끊기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수업의 경우 수업 창만 켜놓고 딴짓을 해도 관리가 안 되는 데다 온라인 수업을 클릭만 해도 수업을 받은 것처럼 처리됩니다. 동영상 보다 보면 좀 끊길 때도 많고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보다 집중이 잘 안 돼요. 공부를 안 할 것 같은 애들은 그냥 틀어놓고 잘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의 경우 진학 과목과 관련한 활동 내용을 평가받을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학생 활동 중심 교육이라든가 수업 중 과정평가 등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는 16일과 20일 잇따라 이어지는 저학년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교육 현장의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주도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자가 개인정보 제공에만 동의하면 신청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6월 이후 같은 금액을 한 차례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영훈, 부상일 두 후보가 재대결에 나선 제주시 을선거구를 정리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의 경제와 안전, 공정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 신항건설 등과 연계한 해상물류 체계 개편, 자연 재난 피해 금액에 농산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학력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의 항만 물류 체계, 해운 물류 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주항, 제주외항, 제주신항만의 항만 재배치 기능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전진기지로서 제주항을 위치지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와 제주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위법한 국회의원을 주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4대 보험금 등을 유예해주는 등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실한 지원,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4년이나 기다려서 심판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옳지 않습니다. 임기 중 언제든지 그런 잘못이 있다면 국민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드립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미래통합당 중앙당 공동선대위가 제주 지역 총선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제주를 찾아 정권 심판을 위해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서귀포 메인올레시장에서 강경필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친 뒤 제주시 갑선거구 장성철 후보와 세몰이에 나섰고 이어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와 중앙지하상가 등을 돌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도 거리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서귀포시 신시가지를 찾아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 규모를 현재 288병상에서 450병상까지 늘리고 의료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서귀포 시내권에 실내 스케이트장과 볼링장, 탁구 전용 체육관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여건은 높은데 그 서비스가 제대로 발휘가 안 돼서요. 기본적으로는 병원의 규모를 좀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문권에 생활체육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서귀포시 남원읍을 찾아 반드시 1차 산업을 살려내겠다며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제주형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 유통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비용이 절감된 만큼 농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용, 유통 비용을 좀 절감시켜 줘야 농민들이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의 수성이냐 보수 야당의 탈환이냐 이제 일주일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죠. 제주 MBC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신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와 함께 실시한 4차 여론조사 결과를 이 시간에 발표했는데요. 그간에 다른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민심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제주시 갑선거구 모두 7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최대 격전지가 됐는데요. 제주 MBC의 4차 여론조사에서는 2강, 2중, 3약의 구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미래통합당 장성철, 양강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난 1월에 비해 지난달 18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각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7%포인트, 오차범위 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4년 만에 재대결이 펼쳐지는 제주시 을 선거구로 가보죠. 민주당 우영훈 후보는 재선을 통해 힘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달라. 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기회를 주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2차 조사에서 19.4%포인트였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월 6일 9.7%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다시 20%포인트 넘게 커졌습니다. 부상일 후보가 논문 표절 등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선거구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위성건 후보와 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죠. 위성건 후보는 41.3%에서 출발해 4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막판 54.8%까지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고요. 강경필 후보는 무소속일 때 10.5%였지만 통합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35%까지 상승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
20%포인트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부동층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일 텐데요. 1월 30~40%대였던 세개 선거구의 부동층은 3월 10%대 초중반으로 확실히 줄었고 마지막엔 더 낮아졌습니다.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내세운 민주당과 통합당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동층이 일찍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제주도 내 유권자는 55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새롭게 투표권을 얻게 된 만 18살 7,435명을 포함해 10대와 20대가 전체 유권자의 17.7%를 차지하는데요. 부동층 비율이 20%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습니다. 이들의 최종 선택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선거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16년 동안 이어져 온 민주당의 아성이 지켜질지 아니면 통합당이 무너뜨릴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이변이 생길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마다 설치된 43개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장 밖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10.7%였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해상에서 6명을 태운 어선에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4명은 화재 직후 바다로 뛰어든 뒤 물에 뜨는 부위나 부표를 잡고 함께 모여 있어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해경이 연신 물을 쏘아보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제주 서귀포 남동쪽 55km 해상에서 어선이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먼바다에서 검은 연기를 본 다른 어선이 신고한 건데 이땐 이미 불이 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부표에 매달린 선장과 선원 등 4명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아쉬워. 자, 올라오세요, 한번. 자, 오케이. 다음. 하지만 인근에서 표류하던 나머지 선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생존한 선원들은 새벽 3시쯤 기관실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고 부위와 부표 등을 묶어 매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밴다가 또 묶어갖고 그거 잡고 생겼었죠. 6명 다 매달렸을 거니까 힘 빠지는데 못 놓쳐. 어선은 불에 타 가라앉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경비함정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고 우리 해양경찰 헬기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선원들이 오구 부위를 잡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만 5건. 먼거리 조업이 잦아지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5분부터 제주 MBC를 통해 120분 동안 생방송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미래통합당 장성철, 정의당 고병수,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참석해 공약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방송됩니다. 송재호 후보가 유세장에서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당 장성철 후보와 무소속 박희수 후보 측은 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지난 7일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추념식 참석과 유족 배보상 약속은 자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것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노력을 전하려는 과정에서 발언이 과장된 면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제주포크 테마파크에서 제주산 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